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국내외 항공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랑 상담하시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실은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또는 저는 외항사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사실 영어랑은 제가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승무원은 꼭 되고 싶어요. 혹은 선생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마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진짜 영어 원어민처럼 샬라샬라샬라 입에 버터를 확 바른 것처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그 목적은 뭘까요? 영어를 포함한 모든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프렌치, 힌디, 따갈로 등등등 이런 언어들을 배우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와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애슐리는 원래부터 영어 잘했나요? 아니죠. 저 또한 토종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한국말이 저도 모국어죠. 저는 그 시기가 좀 일찍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뒹굴뒹굴하면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TV에서 외화를 상영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노랑머리 외국인들이 나와서 신기한 언어로 샬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데 밑에 자막이 한글로 달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자막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즉, 그 발음에 매료되었던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쩜 그런 발음에 매료가 돼서 그 언어를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발음에 매료되고 나서부터 저는 영어 공부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는 항상 100점 받고 쉬는 시간에 하는 게 사전 찾아가지고 그냥 사전에서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발음 기호를 보고 정확한 발음을 되풀이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영어 공부가 저를 이렇게 먹여 살릴지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죠. 근데 그때는 미래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수하게 그 언어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빠져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받게 됐는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신한국 선생님의 근데 영어 한 편 씹어 먹어봤니? 이 선생님은 중학교 때 정말 영어 포기자셨대요. 그야말로.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고 뻑서 박싱 있잖아. 박싱. 이게 박서 출신의 고교 자퇴생이셨대요. 영어 학원은 정말 담쌓으셨다고 본인이 여기서 밝히셨는데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영어 책을 읽으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신한국 선생님이 이제 그날 당첨이 되신 거죠. 야, 너 읽어봐봐 해가지고는 딱 봤는데 단어가 wait a second 이게 나온 거예요. wait a second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wait a second 이걸 딱 읽으시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wait 기다려 하나 second 뭐였더라? second 둘 그래 기다려 하나 둘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이 저자 선생님이 중학교 때 영어 실력이 이 수준이셨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죠. 저도 화학이랑 물리 진짜 담쌓았거든요. 이렇게 하시던 분께서 영어를 독학을 하셨어요. 팝송도 들으시고 저도 사실 팝송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당시에 영어에 재미를 붙이고 시작했던 게 오성식 팝스 잉글리시라고 그 팝송을 막 따라 부르면서 노래를 익히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처음으로 배웠던 노래가 You can dance You can dance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이거였거든요. 이번에 맘마미아 보니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그 영화도 꼭 보세요, 여러분. 그러셨는데 그랬던 그가 미국에 있는 세계 명문대 UC 버클리
UC 버클리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UC 버클리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학교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대학교 가려고 하면 당연히 영어를 엄청 잘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다려 하나 둘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UC 버클리에 합격을 할 수 있냐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법에는 바로 발성. 외국 사람들 특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울림통도 그들은 뭐 유전자적으로 클 수도 있는데 발성 자체가 정말 좋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옆에 원어민들이 막 샬라샬라 이러면서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울림통이 좋잖아요. 그에 비해서 한국 친구들이 이제 한국어에 익숙해 있던 발성으로 영어를 구사할 때 보면은 발성 자체가 조금 부족할 때가 있다고 느껴요, 사실. 인토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감정에 따라서 강약을 주는 거죠. 어떤 감정을 실어서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한국어가 이렇게 듣다 보면 굉장히 좀 모노톤적인 게 있거든요. 언어의 뜻을 제외하고 그냥 이게 노래,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각각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각각의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인토네이션, 리듬이라든지 말의 입체감이라든지 강약, 빠르기, 속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지겠지만 그런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토네이션, 속도, 뭐 리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원리라고나 할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태어난 애들을 보면은 뭐부터 배울까요? 밥 묻나? 뭐 이런 걸 밥 묻나 이게 아니라 이 신생아가 이 말을 배울 때는 응응응 이런 걸로 배워요. 응응응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발음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응응나 밥 묻나 밥 묻나 그리고 강세 뭐 입체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밥 묻나 이런 식으로. 이에 비해서 이제 약간 수도권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밥 먹었어? 누구야?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끝에 강세가 가잖아요. 그러면 신생아들은 이런 얘기를,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면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익힌다는 거죠.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도 똑같아요. 발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자 그대로 딱딱딱딱 읽는다고 해서 전혀 그 느낌이라든지 의미가 전달되지 않아요. 심지어 원어민들이 우리가 정확한 표준 영어를 구사해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인토네이션, 어떤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이 선생님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리듬감, 속도, 발성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못하셨던 분이신데 나중에는 고등학교 때 진짜 막 맞짱 뜨고 막 이래가지고 자퇴를 하게 되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UC 버클리에 들어갔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딱히 동기부여가 안 되고 항상 시작만 하고 막 단어만 억지로 외우고 막 이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의지가 약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동기부여가 팍팍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분이 추천하시는 거는 이제 영화를 한 편 씹어 먹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원어민들의 발음을 따라하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소개하는 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에 리듬 넣어서 소리 내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Mary has lived in Japan for 5 years. 티피컬 코리안들은 어떻게 읽죠? Mary has lived in Japan for 5 years.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너무 강세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만 좀 강세를 넣는다고 하면 Mary has lived in Japan for 5 years. 이런 식으로 조동사, 전치사 이런 것들은 약하게 읽으라는 거죠. 리듬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영어라는 도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그 동기부여를 머리에 콕 심어놓고 가슴에 콕 박아놓는 것이 가장 첫 걸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승무원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내에서 외국인 승객도 만나실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장비행 가고 해외에 체류하게 될 때는 현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승무원 돼서 기내에서도 승객들이 원하는 거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한 서비스로 그들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 동료하고도 알콩달콩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해외 체류 가서 현지 사람들의 좀 사는 방법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 그들과 교류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이유들을 머릿속에 잘 입력을 해두시고 항상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한테 잘 맞는 매체를 정하라는 거죠. 그게 영화가 될 수도 있고 팝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뭐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꽁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저한테는, 애슐리한테는 팝송이었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건 팝송이었는데 나중엔 미드라든지 영화 이런 것도 저도 같은 문장을 한 100번 정도 들어요. 계속 따라 적어요. 안 들리는 건 빈칸 남겨두고 들리는 것만 다 적고 또 다시 반복해서 들어서 빈칸 채워넣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때까지 정말 수십 번 똑같은 문장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문장이 하나가 완성되면은 거기에다가 강세나 인토네이션이나 어떤 감정을 실어서 읽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울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문장을 읽다 보면 그게 저절로 암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나는 수백 번을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죠? 듣는 거부터 쓰기, 그리고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것까지 하다 보면 그 문장은 완전 내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신한테 잘 맞는 매체로 공부 열심히 하기. 당연히 여러분, 언어 하나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중간에 슬럼프가 오고 좀 영어가 늘지 않는다고 해도 영어는 항상 어떤 식으로 는다? 계단식으로. 가다가 확 늘었다가 또 정체하다가 정체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확 늘다가 또 정체 기간이 있는데 인풋을 계속 주면 또 확 늘어요. 그래서 정체기가 있다고 해서 내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늘어?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때도 인풋을 계속 줘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확 내 영어가 좋아져 있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답니다.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야 합니다.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심지어 영어하고는 정말 거리가 머셨는데 이렇게 UC 버클리 들어가신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한국 선생님한테 좀 동기부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부분 되게 많아서 어머, 나랑 이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나게 읽었고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어를 원어민처럼 샬라샬라샬라 얘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 애슐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왜 이런 세컨드? 기다려, 하나 둘!